자, 다음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기 또 했구나. 김교님, 이거는 항상 시그니처, 약간 습관 같은 거.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내가 드린, 자, 1주차, 교재의 맨 앞을 보시면,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거, 뭐, 속력, 속도, 변위, 평균 속도, 순간 속도, 뭐, 가속도, 등속도, 등가속도, 뭐 평균 속도 막 겁나 어렵게 막 설명이 되어 있을 건데 선생님이 최대한 편하게 좀 설명을 드려 놓은 게 필기를 좀 더 참고를 해라. 알았죠? 그 다음에 거기 자 105쪽이라고 적혀 있는 데를 두세 장 넘기면 자 먼저 힘이라고 해서 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다니는 그렇죠?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 자, 이런 게 있고요. 우리 관성 잠깐만 설명을 좀 하나 하고, 자,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자, 관성. 자, 쌤이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자,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해. 당연한 거죠? 그렇지? 그럼 정지에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힘을 주면 되잖아. 그렇죠? 두 번째요. 자, 봐봐. 내가 우주에서 공을 이렇게 던졌어. 그러면 내 손을 떠난 다음에는 얘가 방향이나 속도를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내가 우주에서 어떤 물체를 자 던지는 순간에 힘을 주지만 내 손을 떠난 다음에는 얘는 아무런 힘이 작동하지도 않아. 그러면 아무런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상태로 계속 쭉 갑니다. 그러면 방향도 안 바뀌고 속도도 안 바뀌죠. 아까 선생님이 그런 걸 뭐라 불렀어? 등속 운동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성은 자 이렇게 왜? 자 운동 상태를 자 유지하려는 특징 이런 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야. 힘이 없으면 힘을 가해지지 않으면 중요한 거야.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뭐 한다고? 정지한다 라는 거야. 당연하죠? 정지에 있는 물체에 힘을 안 주면 당연히 아무런 변화 없어. 근데 내가 움직이고 있어.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손으로 공을 던진 다음부터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을 거거든. 아무런 힘을 주지 않는 애들은 계속 직선 방향으로 속력도 안 바뀌고 쭉 간다는 뜻이에요. 졸라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를까? 등속 운동한다. 좀 더 디테일 얘기하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류가 정지관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관성도 있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정지에 있는 물체에 힘을 주면 힘을 약하게 주면 안 움직여요. 이게 정지관성이에요. 혹은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 손 위에 자 물체가 놓여 있다. 내가 내 손을 천천히 밀면 그 물체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손을 내가 바로 빼버리면 이 물체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럼 봐봐. 내 손을 바로 떼는 순간 얘는 왜 안 따라와? 이게 정지관성인 거야. 다시 이러고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면 물체는 따라오는데 얘를 힘으로 싹 빼버리면 그냥 내려온다. 이게 바로 정지관성이야.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막 길 가고 있다가 불풀이에 발이 탁 걸렸네. 내 몸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우리가 관성 때문이거든. 그래서 종류가 정지 관성도 있고 운동 관성도 있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라든지 혹은 뭐 버스 타보면 막 10,000원 버스 타면 사람들 알잖아. 막 버스 막 정신 없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저씨 어떻게 할까? 급출발 해버리죠. 그러니까 급출발로 확 해버려. 내 몸은 그럼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뒤로 가요. 이게 정지관성이잖아. 그렇죠? 근데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나 그냥
쭉 갈 수 있어. 그러다가 또 그 브레이크를 끼 밟아.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 막 쏟아지죠. 그래서 이제 기사 아저씨한테 얘기해야죠.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관성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 애들이 진짜 많이 오해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관성이 크다, 작다, 비례하는 내용은 당연히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이 크겠죠. 한번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관성하고는 오로지 뭐랑만 관련이 있냐면 질량하고만 관련이 있어. 이게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한다. 자, 속력이 느린 애보다 빠른 애를 세우기 더 힘들잖아. 관성이 더 커서 그런 거잖아. 아니야. 내가 방금 뭐랬어? 관성하고 관련이 있는 건 뭐라? 오로지 뭐? 질량이에요. 속력이 느리다 빠르다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관성이 아니라 관성력 같은 거 다른 개념이 있어. 그래서 관성하고 관련 있는 건 오로지 질량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분위기 된다 그랬다. 그치? 자, 그래서 거기 105쪽에 관성. 자,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우리가 관성이라고 한다. 1번 관성의 크기 별표. 1번 관성의 크기 별표.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 속력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관성의 예를 보시면 뭐 정지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는 정지 관성도 있고,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그 추에,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천장에다가 뭐 쇠구수 같은 거를 이렇게 실에 이렇게 매달려 놨대요. 내가 얘를 힘을 살살살 당기면 여기가 끊어져. 근데 얘를 힘을 팡 주면 여기가 끊어져요. 이게 관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맨 밑에, 자, 가속도 크기 구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좀 심하. 학교에서 이건 잘 안 배울 텐데, 자, 우리 최소한 요 정도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자, CF가 심화야, 심화. 자, 선생님, 빗면에, 이렇게 내가 쇠구슬을 이렇게, 자, 굴릴 거야. 오케이? 여기다가 내가 뭐 할 거냐면, 자석을 둘 거야. 그러면 쇠구슬이 내려와서 자석에 의해서 당겨오던 밀려나던 어쨌건 방향이 휘겠죠? 편의상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가 휜다고 할게요. 그래서 어쨌건 얘가 휘게 되면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겠죠? 편의상 속도 변화가 생긴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이런 속도 변화를 크게 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 다시 한번 속도 변화를 내가 크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쓰면 좋을까? 많이 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바꾸면 될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쇠구슬의 질량을 작은 거, 큰 거. 그래서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그러니까 요 자석의 힘이 센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얘 힘이 똑같으면 쇠구슬을 가벼운 게 더 많이 휘어, 큰 게 많이 휘어. 큰 게 많이 휜다고? 그렇죠? 네가 길 가고 있는데 마동석 같은 사람이 있어. 이만해. 네가 온 힘을 다해서 밀었어. 그 사람이 막 떼굴떼굴 그러냐? 뭐야? 그러냐? 작은 애들이 더 많이 휘는 거야. 그래서 속도 변화가 크려면 쇠구슬의 자, 질량이 작은 놈이 좋아요. 그쵸? 자석의 세기는 큰 놈이 많이 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쓸 거야. 사실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느껴요. 아, 난 정말 야매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매년 니네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그거야. 뭔가 이렇게 FM,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 애들, 혹은 뭐 물리원 하는 애들한테 가르칠 때 설명했더니 애들이 한 개도 몰라. 그래서 내가 걔 야매를 알려줍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 오케이? 자, 우리 속도 변화, 아까 시간당 속도 변화 다른 말로 뭐였어? 가속도였죠? 그쵸? 쇠구슬의 질량은, 자, 우리가 M을 보통 쓰죠? 그쵸? 자석의 세기 힘입니다. F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보시면 결국 얘랑은 반비례하고 얘랑 비례하는 거 맞냐? 속도 변화가 크려면 쇠구슬의 질량은 작아야 돼, 세기는 커야 돼. 가속도랑 힘이랑은 비례하는 거 맞니? 다시요. 속도 변화가 크려면 자석 세기가 커야 되는 거 맞아? 얘가 크려면 얘가 커야 돼. 이게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잖아. 그 다음에 자 속도 변화가 크려면 질량이 커야 작아야 돼? 반비례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가속도랑 요런 관계에 도달하게 되고요. 맞니? 요거를 공식으로 만든 과학자 뉴턴이란 사람이 F 넘겨서 MA라고 하는 거야. 오, 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공식이 F는 MA라고 들어는 봤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는 봤어. 그래서 F는 MA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F는 MA니까 바꿨으면 A는 N분의 F를 쓸 수도 있겠지? 오케이?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알았죠? 오케이. 요게 지금 어디 얘기하냐면 105쪽에 자 있는 내용 한 거고요. 자, 그다음 자, 만유 인력과 자, 혹시 안 써주냐? 자, 중력을 설명을 할게. 만류 인력과 중력. 자, 첫 번째 쌤이 만류 인력 볼게요. 나 봐야 돼. 왜? 다음 106조, 106조. 폈어? 영상 잘 나오고 있냐? 아우, 목 아파. 자, 만류 인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있어, 이유. 뭐가 이유? 인력이요. 인력이 뭐냐? 끌어당기는 힘. 그러면, 자, 여기 만약에, A라는 물체가 있어. 자, 여기 B라는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모든 만물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을 어떻게 구할 거냐? 먼저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거든? 그럼 거리를 잴 때 끝과 끝을 잴까요? 중심과 중심을 잴까요? 이거, 그렇죠? 얘는 서로 약속이 나름이죠? 그래서 중심과 중심을 잴 거야. 그래서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의 거리를 잴 거예요. 왜 거리가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죠. 자석 두 개가 있는데 자석이 가까워야 힘이 세겠냐, 멀어야 힘이 세겠냐. 자석 두 개 만약에 뭐 N극, S극이 있어. 그러면 서로 다른 극이면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가까이가 힘이 셀까요? 멀어야 힘이 셀까요? 가까이가 힘이 세.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우리가 보통 얼이라고 할 건데 만물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대요. 당연히 거리랑 관련이 있겠지. 그 다음 자석이 힘이 있거든? 근데 만류 인력은 뭘로 하는 거냐면 질량으로 할 거야. 그래서 얘의 질량을 내가 A의 질량이라고 하고 내가 얘의 질량을 자, B의 질량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엄청난 아저씨가 만류 인력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냈어. 외우는 건 아니고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상수라 해서 이렇게 G라는 게 있어.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그래서 뭐가 있냐면 계산을 해보니 얘네 거리에는 당연히 반비례하는데 그냥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제곱에 반비례하고. 오케이? 그 다음 얘네들의 자석의 힘이 아니라 질량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A의 질량과 B의 질량에 곱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걸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케이? 그럼 애들 이렇게 오해. 선생님 그러면요.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당기는 힘이 크겠네요. 맞죠? 다시? 그럼 작은 물체가 큰 물체를 당기는 힘은 적겠네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때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 집중하세요. 진짜 중요한 표현 갑니다. 내가 만약에 승현이를, 그러면 안 되지만 따기를 빵 때렸어. 아프겠죠? 내 손은? 안 아프다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내가 벽을 손으로 빵 쳤어. 벽이 아야해? 내 손이 아야해? 왜? 아니, 뺨을 때릴 때는 내 손이 안 아파. 벽을 칠 때는 아파? 혹시 단단해서 그런가? 다시 얘기할게. 네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어. 쌤도 하이파이브를 할 거야. 풀스윙으로 손바닥 하이파이브 했어. 아프겠죠? 나는? 나도 아파. 나도 아파요. 이게 엄청난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물체를 밀면 무조건 그 물체는 나를 밀게 돼 있어. 내가 승현이 뺨을 때리면 승현이 뺨도 쌤 손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웬 개선이냐고요, 그쵸? 그래서 이 말 무슨 말이냐면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B도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덩치가 크다고 힘이 세지는 건 아니야. 질량이 크다고 힘이 세지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질량의 곱이 커진다, 이건 맞는 표현이지만 질량이 큰 애들이 더 센 힘으로 잡아당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if A가 B를 10N으로 당기면 이게 만유 인력이니까 오케이? B도 A를 얼마로? 10N으로 당긴다. 오케이? 요 10N인지 아니냐 어떻게 구하냐면 요 공식으로 구한 거야. 알았죠? 요 힘은 무조건 같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즉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나 힘은 똑같은 거다. 이게 만류인력 핵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중력은 뭐예요? 중력은 이런 거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 자, 보세요. 여기 어떤 물체가 뭐 여기에 하나 있고요. 뭐 여기에 하나 있다고 칩시다. 편의상 내가 얘를 A라고 하고 내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중심으로 사이의 거리를 재서 얘도 만류인력을 구할 거고 F라고 할게요. 얘를 만류인력을 내가 F'이라고 합시다. 그렇지?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부터 잡아당기는 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은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예요. 6,400km야. 그러면 지구 위에 떠 있는 애들 요 높이 차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의 거리나 여기의 거리는 거의 없다고 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둘 다 땅에 붙어 있을 때랑 거의 거리가 똑같은 겁니다. 물론 힘은 조금 더 얘가 더 세겠지. 왜냐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얘가 작아질수록 힘이 세질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만 볼게요. 자, A의 만류 인력. 자, A의 만류 인력 F는 일단은 얘네 사이의 거리는 지구의 반지름이야. 지구의 반지름에 상관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자, G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 얼제곱 그 다음에 얘네 세 개의 질량은 지구에 비하면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자, 질량의 곱으로 계산할 건데 지구의 질량에 비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구의 질량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실제 값은 좀 차이가 나겠지.
그렇죠? 거리가 어쨌건 만약에 뭐 100km 멀어져. 그렇죠? 질량이 만약에 1kg가 아니라 1톤이야. 뭐 그래버리면 이제 당연히 변화가 생기는데 어쨌건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물체에 관계없이 거의 다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바로 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106쪽에 자, 맨 위에 만류인력 법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중력에 대한 내용도 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일단 질문. 없습니까? 이건 잠깐 찰칵. 안 끄고 다 찰칵. 사진 찍어주세요. 필 좀 다 하고 뒤에 이어서 갑시다. 찍었습니까? 자, 좀 끊기 좀 애매해서 선생님이 바로 안 끊고 쭉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2시간 수업을 총 직보까지 하게 되면 6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요. 알겠지? 자, 시작할게.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지구가 있음. 자, 물체를 내가 들고 있다가 놨어. 그럼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쵸? 중력 때문이야, 만류 때문이야? 둘 다 같은 말이야.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력이나 만류인력 같은 말인데 차이는 지구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너무 적으니까 또 크기도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3발의 피도 안 되니까 사실은 거의 같이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놓잖아? 그러면 얘가 속력이 일정하게 떨어질까 점점 빨라질까? 공기 저항 없으면 일정하게 떨어진다고? 아니요. 내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놓잖아? 속력이 점점점 빨라져요. 네가 만약에 비행기에서 낙하산 말고 그냥 뛰어내릴 거야. 그럼 일정한 속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느리다가 점점 빨라지겠지. 그래서 얘를 보시면 점점점 빨라져.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될 거야. 보겠지? 아까 쌤이 이런 운동을 뭐라 불렀냐?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자유낙하 운동 이런 말을 쓰고 혹은 등가속도 운동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러면 얘는 지구에서 물체를 놨을 때 속력이 점점점 자 어떻게 얼만큼 빨라지냐면 1초의 속도가 9.8m/s씩 증가해. 오? 아까 가속 단위 뭐였어? m/s 제곱이죠. 그래서 자 9.8m/s 제곱이야.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공기 저항이 없으면 초당 9.8m/s씩 속도가 증가해요. 알았냐? 즉, 이거 기억나 이거? VT 그래프에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안 배웠어? 이거 안 배웠어요? X분의 Y 시간분의 속도 변화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게 얼마라고? 지구에서는 9.8m/s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 혹은 중력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실험 하나만 이제 추가할 건데. 자, 어떤 실험이냐면, 잘 봐봐. 응? 잘 봐봐. 자, 선생님이, 자, 이렇게 건물 위에서, 자, 공을 2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 동시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하나는 그냥 놓을 거야. 오케이? 하나는 옆으로 빵 하고 찰 거야. 그러면 당연히 들고 있다가 놓은 애는 아래로 쭉 무슨 운동한다? 자유 낙하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가 점점점 뭐 한다? 증가한다. 초당 얼마씩 증가한다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지구에서는 가속도를 A라고 쓰기도 하지만 보통 G라고도 많이 써요. 그 G는 얼마?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맞는 거지. 그러면 옆으로 가는 애들은 얘가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거를 나누어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자, 수평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으로 발로 뻥 찬 이후 쭉 나가는 동안 건드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아까 쌤이 움직이던 물체에 힘을 안 주면 어떤 운동한다 그랬냐?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수평 방향으로 나눠서 볼 거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는 수평 방향인 거야. 그런데 얘가 왜 밑으로 떨어지죠? 아래에서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얘는 수직 방향에서는 자, 무슨 운동하냐면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애들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점점 어떻게 될까? 빨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잘 봐봐. 자,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놨어. 그럼 얘는 아래로만 떨어지는 거니까 자유낙하만 보면 돼. 근데 얘가 발로 뻥 차버리잖아. 그럼 얘는 옆으로도 가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분석한 거야. 어떻게 분석했어?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힘이 없던 거 이해됐죠? 아까 힘이 없을 때, 그렇죠? 수평 방향에서는 힘이 없음. 그렇죠?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겁니다. 수직 방향에서는 힘이 뭐 하냐면 중력이 일정하게 계속 작동하죠.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는 거야. 이게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알았냐? 질문. 진짜지? 자, 문제를 아직 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봐봐. 문제. 자, 여기 옥상에서 똑같아. 하나는 공을 들고 있다가 놨어. 떨어지겠죠? 하나는 똑같은 위치에서 발로 뻥 찼어. 그러면 뻥 찬 놈을 내가 10m/s로 튕겨 나갔다고 칠게요. 자, 얘를 내가 A라고 하자. 내가 얘를 B라고 하자. 두 개 중에 먼저 떨어지는 건 누굴까? A일까? 왜? 직선에서 떨어지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 거야.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자,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 그냥 들고 있던 애이든 얘를 친 애든 아래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은 둘 다 누구뿐이 없어? 중력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래로 잡아당기는 두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속도는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내 말 이해돼? 자유낙하도 자유낙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시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5초 자, 편의상 자 2초 후에 떨어졌다 칠게요. 그러면 얘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일까? 2초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10m/s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어쨌건 2초 동안 날아가는 거라서 전체 이동 거리는 몇 미터냐면 20m 날아가는 거야. 말 이해되나? 이거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진짜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자 거기 106쪽에 그래서 만류인력 그 다음에 무게는 지구 중력까지 계산을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다음 쪽
자,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또 얘기한다. 자,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건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두 개로 나누어서 해석한다. 그렇죠? 그래서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수직 운동하는 애들은요, 자유낙하하는 애들의, 왜 이래요? 자, 수직 방향으로는요, 자유낙하하는 운동으로 해석을 한다. 요거 절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야.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워.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거기 108쪽의 맨 위에 보시면 공 3개가 나오지. 이거. 둘을 동시에 하나는 녹화는 찬 거야. 거기는 공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가 떨어지는 시간이 똑같다. 자유낙하하는데 작동하는 건 중력분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다. 당연히 공기 저항 이런 거 무시한다고 치는 거죠. 당연히 뭐 공기 저항이 있으면 더 이렇게 느리게 떨어지겠지 뭘. 제 말 이해되나요?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108쪽의 맨 밑에 보시면 자, 중력이 우리 혹은 생명체든 뭐든 자, 영향을 끼치는 거 당연히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 영향을 끼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숙제는 뒤쪽에 바로 문제편이 붙어 있거든요. 25문제쯤 될 거야. 그래서 문제 다 풀고 그렇죠? 뒤에 채점까지 다 하시는데 아마 보통 처음 배우는 애들이라면 한 30% 맞추나? 내가 문제를 나름 안 어렵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나 봐. 그러니까 다 틀려도 되니까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해설지 있으니까 뒤에 한번 최대한 고쳐보세요. 얘기하는 게 학교에 따라 내가 좀 다시 변형할 거니까. 알았죠? 질문?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숙제 하시면 되겠습니다.